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라비안 나이트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샤리아르 왕이 도성으로 다시 돌아와 처녀와 하룻밤 보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무서운 맹세를 하는 부분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왕은 말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엔 절개가 굳은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니 말이다. 얼마 후에 아우샤자만 왕은 형에게 귀국 허가를 받아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 호위병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긴 여정을 거쳐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샤리아르 왕은 대신에게 하룻밤 같이 지낼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대신은 어느 태수의 딸로서 절세미인인 이름난 처녀를 바쳤다. 왕은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어 그 처녀를 품었다가 날이 밝자 처녀의 목을 베라고 대신에게 명령했다. 대신은 왕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명령대로 했다. 이러한 짓을 왕은 3년이나 계속했다. 밤마다 한 처녀를 품었다가 이튿날 아침이면 죽여버리는 행동은 마침내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되어 왕을 저주하고 왕과 나라가 망해버릴 것을 알라에게 빌기까지 하게 되었다. 여자들은 아우성을 치고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딸을 가진 부모들은 그들을 데리고 도망쳤으므로 마침내는 넓은 성 안에 왕에게 바칠 만한 나이찬 처녀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얼마 후 왕은 형의 집행을 담당해온 그 대신에게 전과 같이 처녀를 하나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대신은 명령에 합당한 처녀를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한 사람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젠 죽는구나 하는 슬픔과 근심 속에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샤라자드, 작은 딸은 두네아자드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큰딸 샤라자드는 역대 군왕전, 옛 나라들의 연대기, 여러 가지 전설에 정통했으며 옛 사람들의 문화에 관한 온갖 이야기며 구전 그리고 교훈 같은 것을 수없이 탐독하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처녀가 옛 나라들과 과거의 통치자에 관한 많은 사설을 수집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리고 시를 좋아하여 많은 시를 완전히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과학, 예술을 비롯하여 온갖 기회에 이르기까지 정통하고 있었다. 게다가 쾌활하고 상냥하고 총명했으며 기지가 풍부하고 박식한 데다가 교양도 높았다. 그날 이 큰딸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안색이 좋지 않으시니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 같으신데 웬일이세요? 근심과 걱정거리에 대해서라면 어떤 시인이 이렇게 읊고 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일러주어라. 슬픔은 언젠가 사라지고 즐거움의 끝이 있듯이 걱정도 이윽고 가버린다고. 딸의 말을 듣자 아버지는 왕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들은 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알라께 맹세코, 오 아버지, 그렇게 여자를 죽이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임금님과 여자들 그 양쪽을 다 파멸해서 건져내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말씀드릴까요? 그래, 어디 해보아라. 대신이 허락하자 딸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저를 샤리아르 왕과 결혼시켜주세요. 반드시 무사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슬람 교도의 처녀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고 임금님과 아버님 손에서 처녀들을 구하는 힘이 되고 싶어요. 당치도 않은 소릴 하고 아버지는 부지 중에 끓어오르는 노여움을 누르며 부르짖었다. 바보 같은 소린 하지도 말아라. 자기 목숨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돼. 너처럼 영리한 아이가 어째서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세상 일에 어두운 자는 반드시 불행한 변을 당하는 법이다. 뒷일을 생각할 줄 모르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는 법이다.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든다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허락해 주셔야 해요. 하고 딸은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발 제가 선행을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만일 임금님께서 꼭 죽여야겠다시면 임금님 손에 죽게 해주세요. 제가 죽을 때는 다른 사람들 대신 훌륭하게 죽겠어요. 오 얘야, 네가 목숨을 버린 대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고 대신은 물었다. 이 말에 딸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님 꼭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지켜보세요. 아버지는 몹시 화를 내며 딸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 나는 걱정이 되는구나. 그런 짓을 하다간 너도 상인의 그 황소와 나귀가 겪었던 것 같은 끔찍한 봉변을 당할 게 분명해서 그게 걱정이란 말이다. 어떤 일이었는데요, 아버님? 하고 딸이 묻자 대신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황소와 당나귀 이야기. 자, 얘야. 옛날에 소와 낙타를 많이 기르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던 어떤 돈 많은 상인이 있었단다. 그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살았지. 그런데 높으신 알라께서는 이 사람에게 온갖 짐승과 새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 다만 알라께서 주신 그 능력의 비밀을 남에게 말하는 날에는 목숨을 빼앗겠다는 분부가 있었지만 말이야. 그래서 이 상인은 그것이 무서워서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단다. 이 상인의 외양간에는 황소와 당나귀가 한 필씩 서로 이따은 외양간에 매여 있었더란다. 어느 날 그가 화인과 함께 그 곁에 앉아 아들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황소가 당나귀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다. 일찍 일어나는 당나귀 양반 안녕하신가? 언제나 건강해서 좋구려. 자네 외양간은 청소도 잘 되어 있고 물도 새로 뿌렸군 그래. 머슴이 줄곧 붙어서 먹이 시중을 들어주고 먹이는 채에 친 보리에다 마시는 것은 깨끗한 샘물이렸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한심한 신생가. 밤중에 끌려나가서는 쟁기다 멍에다 하는 물건을 진단 말이야. 하루 종일 땅을 파헤치고 녹초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나는 말일세 힘에 부치는 일까지 해야 하는 데다가 일이 끝나서 돌아온 후에도 온갖 구박을 견뎌야 해.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만 하고 돌아오면 엉덩이는 연신 맞아 찢어지고 목덜미는 벗겨지지. 다리는 아프고 눈물이 흘러 눈꺼풀이 짓물러 버린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외양간에 돌아오면 먼지나 왕겨가 섞인 말라빠진 콩이나 여물만 던져주는 거야. 그러고는 똥이나 쓰레기 따위의 더러운 냄새 속에서 뒹굴며 하룻밤을 자야 하는 형편이지. 여기에 비해 자넨 깨끗이 청소되고 물을 뿌린 외양간에서 늘 편안히 쉴 수 있단 말일세. 간혹 주인이 볼 일이라도 있어 자네 등에 올라타고 거리에 나갔다가 곧장 돌아오는 경우만 좀 다를 뿐 깨끗한 외양간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신세가 아닌가? 말하자면 나는 죽도록 일하면서 고생만 하고 자넨 편히 쉬고 있고 자네가 잠자는 동안에도 난 잠도 못 잔단 말이야. 나는 늘 배를 골리고 있는데 자네는 배불리 먹고 내가 혹사를 당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자넨 편히 누워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단 말이야. 황소가 넋두리를 끝마치자 이번에는 당나귀가 입을 열었다. 오, 이마 넓은 황소 양반, 철없는 양반, 자넨 머리가 좀 모자라는군. 황소는 돌대가리라고 한다더니 정말 그렇군 그래. 그도 그럴 것이 황소 양반. 자네는 분별이 없고 재치도 없어. 우직하고 마음만 좋아. 반편이 등신이라서 약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거든. 더러는 어진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쯤은 좀 들어두는 것이 좋을걸. 남을 위해 고된 일을 참고 견디고 남들은 즐기는데 나만 고달파. 마치 마전장이처럼 햇볕에 이마를 태우고 남의 옷만 마름질하다니. 하지만 자넨 바보야. 과연 자네 주인 앞에서 성실하고 죽어라 하고 일만 하지만 그건 남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자기만 눈물을 흘리며 골탕을 먹는 셈이 아닌가. 자넨 들은 적도 없나? 길잡이가 없으면 길을 잃는다는 속담 말일세. 자넨 아침 기도를 올리는 새벽에 들에 나가면 해가 져야 돌아오지.
엉덩이를 얻어맞고 욕먹고 쥐어박히고 하며 하루 종일 들에서 고생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이래도 못 알아듣겠나 황소 양반? 자넨 냄새나는 구유 앞에만 끌어다 주면 앞발로 바닥을 긁고 뒷굽으로 걷어차고 뿔을 내두르며 큰 소리로 음메음메 울지. 그 꼴이니까 인간들은 모두 자네가 만족하고 있는 줄 안단 말일세. 놈들이 여물을 던져주면 자넨 허겁지겁 달려들어 개걸스레 뚱뚱한 뱃속에다 마구 쳐넣으려 든단 말이야. 하지만 내 말만 잘 들어두면 자네를 위해서도 좋고 나보다도 훨씬 편한 생활도 할 수 있어. 알겠는가 황소 양반? 앞으로 들에 나갈 때 인간들이 연희 때와 같이 목에다 멍에를 걸거든 말일세. 좀 심하게 매를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 자빠져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게나. 일어났다가도 금방 다시 자빠져야 해. 녀석들은 하는 수 없이 자네를 끌고 외양간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콩을 갖다 주거든. 뒷걸음치며 코끝으로 냄새만 맡아보고 절대로 입에 대지는 말게. 집과 왕겨로만 견디는 거야. 꾀병을 부리며 들어 눕는 거지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아니 사흘만 그렇게 해봐. 내 충고만 받아들이면 자넨 뼈 빠지게 일하지 않고 나처럼 편히 쉴 수 있어. 이 말을 듣자 황소가 당나귀가 자기 편인 걸 알고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자네 말이 옳아. 그러고는 친구가 온갖 축복을 받기를 기원하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오라, 오, 일찍 일어나는 양반. 자네 덕분에 나도 살게 되었군. 그런데 말이야, 애야. 곁에 있던 상인이 황소와 당나귀가 주고받는 말을 모두 들었지 뭐냐. 이튿날 머슴이 황소를 끌어내어 목에 쟁기를 걸고 들일을 하러 전과 같이 나가려는데 황소는 당나귀가 가르쳐준 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겠니? 그러자 머슴은 멍에가 부러져서 벗겨질 정도로 호되게 황소를 때려주었단다. 그러고는 다시 붙잡아다가 가죽띠로 죽어라 하고 후려쳤어. 그런데도 황소는 해가 질 때까지 축 늘어져서 도무지 움직이려 들질 않는 거야. 이 꼴을 본 머슴은 참 이상하다 싶어 황소를 끌고 돌아와서 외양간에 메었는데 황소는 구유에서 물러나 뒷걸음을 칠 뿐 연희 때처럼 바닥을 구르거나 뛰어오르거나 음메음메 하고 울거나 하지도 않았지. 머슴은 이상스러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더니 곧 콩과 왕겨를 가져다 주었어. 그래도 황소는 코끝으로 냄새만 맡을 뿐 거들떠보지도 않고 축 늘어져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 이튿날 아침 머슴이 와보았을 때도 구유에 콩은 줄지 않고 집도 그대로 있었어. 게다가 황소는 사지를 쭉 뻗고 커다란 배를 불룩거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꼴로 낮아빠져 있으니 머슴은 덜컥 걱정이 되어 이렇게 혼잣말을 했지. 이 녀석 어디가 아픈 모양이군. 어제 그토록 게으름을 피운 것도 그 때문이었군. 머슴은 주인한테로 가서 말했지. 날이 황소란 놈이 탈이 났나 봅니다. 어쩌냐게는 통 여물을 먹지 않더니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안 먹는데요. 그러나 황소와 당나귀가 주고받는 말을 이미 엿들은 주인은 자초지종을 곧 알아챘어. 상인은 말했지. 저 망할 놈의 당나귀를 끌어내다가 목에 쟁기를 걸어 황소가 하던 일을 시켜라. 이 말을 들은 머슴은 당나귀를 끌어내어 목에다 쟁기를 걸어 하루 종일 들 일을 시켰더란 말이다. 그리고 당나귀가 기진맥진 쓰러지면 머슴이 그냥 내버려 둬야 말이지. 옆구리가 빨갛게 벗겨지고 허리가 푹 꺼지고 목덜미가 멍에채에 까지도록 몽둥이로 때리고 발길질을 했지 뭐냐. 해가 저물어 외양간으로 돌아올 즈음에는 지칠 대로 지쳐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할 지경이 되어 있었지. 한편 황소는 하루 종일 편안히 쉬며 배부르게 양껏 먹고 당나귀가 자기 대신 얼마나 혼이 나고 있는지는 까맣게 모른 채 온종일 좋은 꾀를 가르쳐준 당나귀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빌어마지 않았지. 그리고 해가 져서 당나귀가 외양간에 들어오자 의기양양 일어서서 말을 건넸어. 여, 일찍 일어나는 양반, 좋은 소식이 있네. 기뻐해주게. 오늘은 자네 덕택에 나는 편히 쉴 수 있었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었다네. 그러나 당나귀는 약은 오르고 심술이 나고 지친 데다 몸도 아파서 말조차 하기 싫었지. 그리고 몹시 후회하면서
혼잣말을 했어. 남에게 꾀를 가르쳐준 덕분에 이런 꼴을 당했어. 속담에도 있듯이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만 하지 않았던들 이런 변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하지만 나의 이 고귀하게 타고난 성품을 절대로 잃을 순 없지. 시인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딱정벌레가 풀이를 걸어간 데서 향초의 아름다운 빛이 바릴까 보냐. 거미나 파리가 산 데서 왕궁의 궁실에 더러운 얼룩이 질까 보냐. 조개가 비록 세상을 만났대서 티 없는 진주의 값이야 떨어질까 보냐. 아무튼 이번엔 있는 꾀를 잘 짜내서 저놈을 속여서 도로아미타불을 만들지 않았다간 내가 죽을 판이다. 당나귀는 축 늘어져서 제자리로 갔는데 황소는 남의 속도 모르고 여전히 고맙다는 치사의 말과 아첨의 말을 늘어놓고 있었지. 그러니 말이다 얘야 하고 대신은 말했다. 꾀가 모자라면 몸을 망칠 뿐이다. 그러니까 너도 아무 말 말고 집에 얌전하게 붙어 있거라. 그런 모험을 하여 아까운 일생을 망치면 안 돼. 안락게 맹세코 말하거니와 이게 너를 위한 나의 진정한 충고다. 이것이 모두 다 너에 대한 내 사랑인 줄 알아라. 아버님 하고 샤라자드는 대답했다. 전 꼭 임금님께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되고 싶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아버님, 저는 꼭 가겠어요. 이 말에 아버지가 대꾸했다. 더 이상 내 말에 거역한다면 아까 그 상인이 자기 아내를 혼내준 것처럼 너를 혼내줄 테다. 상인이 어떻게 했길래요? 하고 딸이 반문하자 그 이야기는 이렇다 하고 대신은 다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당나귀가 들에서 돌아온 날 밤 상인은 처자를 데리고 발코니로 나갔다. 마침 보름밤이라 하늘엔 둥근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있노라니까 그 발코니에서는 외양간이 빤히 내려다 보이는데 이윽고 상인의 귀에는 당나귀와 황소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여보게 이마 넓은 황소 양반, 내일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 말에 황소가 대답하기를 나귀 양반, 역시 자네가 가르쳐준 대로 할 수밖에 없겠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덕분에 편안하게 쉴 수 있었거든.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앞으로 자네 말대로 할 작정이야. 인간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도 영 막무가내로 먹지 않고 꾀병을 부릴 생각일세. 이 말에 당나귀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건 그만두는 게 좋을걸. 황소나리. 황소가 왜? 하고 묻자 당나귀는 대답했다. 왜라니? 잘 들어. 좋은 수를 가르쳐 줄 테니. 아까 주인이 머슴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만일 황소가 여전히 이를 않고 여물을 먹지 않거든 백정에게 내주어 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가죽은 집에서 쓸 테이블보를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네 일을 걱정하고 있었네. 그러니 그 꼴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 내 말을 듣는 게 좋아. 이제 여물을 가지고 오거든 잘 먹고 일어나서 음메 울며 바닥을 구르라고. 안 그러면 주인은 자네를 죽여버릴 거란 말이야. 목숨이 첫째야 이 양반아. 이 말을 들은 황소는 소리 높이 울면서 당나귀의 친절에 감사하며 내일은 내가 자진해서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하겠어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급히 여물을 전부 먹어치우고 구유의 구석구석까지 핥았다. 주인은 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듣고 있었단다. 이튿날 아침 상인과 그의 아내가 외양간 옆에 가서 앉아 있는데 머슴이 와서 황소를 끌어내니까 황소는 주인 쪽을 보며 꼬리를 쳐들고 방귀를 뀌며 힘차게 뛰어다니는 바람에 주인은 엉덩방아를 찧을 만큼 웃어댔지. 옆에 있던 아내가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하고 묻자 남편은 대답했어. 저 녀석들의 비밀 얘기를 알고 있어서 우스워서 그래. 그러나 그 비밀 얘긴 죽어도 난 못해. 그러나 아내는 막 졸라댔다. 당신이 죽어도 좋으니 그 비밀이란 것을 꼭 밝히고 웃음 까닭을 말해줘요. 그러나 상인은 말했다. 나는 죽는 게 무서우니까 새나 짐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일러줄 순 없어. 거짓말쟁이.
그건 단지 변명이지 뭐요. 당신은 날 보고 웃은 거예요. 뭔가 날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신에게 맹세코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난 당신과 같이 살 순 없어요. 당장 나가겠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남편이 말했다. 이 망할 여편네가 울긴 왜 울어? 알라가 무서워서라도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이젠 아무것도 내게 묻지 마. 싫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웃은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아내의 이 말에 남편은 대답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난 말이야. 짐승이나 새의 말을 알아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 하고 빌었을 때 이 비밀을 죽어도 남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를 했단 말이오. 이것을 어기면 당장에 목숨이 달아날 거요. 그런 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황소와 당나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빨리 그거나 가르쳐 줘요. 그리고 당신이 끝끝내 그럴 심보라면 그런 남편은 당장 죽어도 좋아요. 하고 아내가 어찌나 끈덕지게 조르는지 마음이 지치고 머리가 약간 돌아서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당신 양친을 비롯해서 모든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와요. 아내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남편은 또 법관과 공증인을 부르러 보냈다. 유언장을 만든 다음 황소와 당나귀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고 그대로 죽을 결심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인은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상인의 백부의 딸, 말하자면 자기의 사촌 누이 동생으로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여지껏 120년 동안을 같이 살아온 사이이기도 했다.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자 상인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나는 이상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 밖에 내는 날에는 나는 죽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상인의 아내 쪽을 향해 말했다. 보세요 부인, 그런 죄스러운 고집일랑 부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당신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바깥 양반을 잃지 않도록 사리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바깥 양반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비밀을 알아내지 않고는 난 물러설 수 없어요. 하고 부인은 도무지 양보하려 들지 않았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인은 그 자리를 떠나 목욕을 하러 바깥으로 나갔다. 목욕을 마친 다음 다시 돌아와 비밀을 털어놓고 나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리라 결심했다. 그런데 샤라자드야, 그 상인은 바깥채에다 수탉 한 마리와 암탉 50마리를 기르고 있었단다. 상인이 이 세상을 하직하려는 그 순간에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수탉과 주고받는 말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다. 수탉은 그때 마침 회를 치면서 이 암탉에서 저 암탉으로 돌아다니며 재미를 보고 있는 판이었단다. 개가 수탉에게 말하기를, 이봐 수탉, 그 한심한 꼴이 뭐냐? 너를 길러준 주인에게 슬픈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에 그 짓이 뭐냔 말이다. 오늘 무슨 일이 있니? 하고 수탉이 물었다. 그러자 개가 대답했다. 넌 오늘 주인나리께서 죽을 채비를 하고 계시는 걸 모르냐? 마님은 주인나리께 알라신이 주신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조르는데 만일 그것을 털어놓았다간 주인님 목숨은 그만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개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는데 너 하는 꼴이 그게 뭐냐? 회를 치고 울어대며 암탉들과 희롱이나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그렇다면 알라께 맹세하거니와 하고 수탉은 대꾸했다. 우리 주인 나리는 머리가 나쁘고 소견이 좁은 사람이야. 단 한 사람의 여편네 때문에 애를 먹을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나에겐 말이야 암탉이 50마리나 있어. 이쪽을 즐겁게 해주나 하면 저쪽에 애를 태우고 한쪽을 굶겨놓는가 하면 다른 쪽은 실컷 배부르게 해준다 말이거든. 내 능란한 솜씨로 모두 내 장단에 춤을 추며 지낸단 말이야. 나으리는 영리한 체 하면서도 여편네 하나 감당 못하다니 정말 한심스러운 노릇이지. 그러자 개가 말했다. 이봐 수탉, 그럼 주인님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난국을 넘길 수 있을까? 다른 방도가 없지. 저 뽕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여편네의 갈빗대가 부러지도록 호되게 등허리를 두들겨 주는 거야.
그럼 마님은 울고불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앞으로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묻지 않겠어요. 할 것이 뻔해. 그러거든 또 한 번 호되게 때려준단 말이야. 그렇게만 해두면 앞으로 아무 고생도 없이 평생을 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주인 나으리는 분별도 사리도 모른단 말이야. 예, 샤라자드야. 하고 대신은 말을 이었다. 나는 말이다. 그 상인이 자기 아내에게 한 것처럼 너를 다룰 셈이다. 이 말에 샤라자드는 물었다. 그럼 그 상인은 어떻게 했죠? 대신은 다시 말을 이었다. 상인은 수탉이 개에게 한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고 얼른 일어나 뽕나무 가지를 몇 개 꺾어 감춰가지고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방으로 들어오. 아무도 없는 데서 당신에게만 비밀을 알려주고 죽고 싶으니까 하고 말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자 상인은 자물쇠를 채우고는 곧 아내에게로 달려들어 등, 어깨, 팔다리 할 것 없이 사정없이 후려 갈기면서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을 어쩌자고 그렇게 캐묻는 거야? 하고 소리쳤다. 드디어 아내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외쳤다. 잘못했어요. 안락해 맹세코 앞으로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그러고는 남편의 손발에 입을 맞추며 빌어서 남편은 그제서야 다른 집 아내처럼 얌전해진 아내를 데리고 방에서 나왔다. 아내의 양친과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기뻐했고 슬픔도 곧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상인은 수탉에게서 여편네 닥달하는 법을 배운 셈이니 그로부터 죽는 날까지 내외가 사이좋게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단다. 대신은 다시 말을 덧붙였다. 예, 아가. 이 이야기를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상인이 한 것처럼 너를 매질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샤라자들은 잘라 말했다. 아버님, 전 단념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번 마음먹은 것은 도저히 굽힐 수가 없어요. 이젠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 아버님 말씀은 더 이상 듣지 않겠어요. 제 아무리 아버님께서 말리셔도 저는 아버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금님 곁으로 가겠어요. 우선 저 혼자 임금님을 뵙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임금님께 시집 보내달라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왕비로서 적합하지 않다면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임금님을 실망시킬 속셈이라고요. 꼭 가겠단 말이냐? 하고 대신이 묻자 딸은 네, 꼭 가야겠어요. 하고 대답했다. 이쯤 되고 보니 대신도 어쩔 수가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걱정과 슬픔이 태산 같았지만 샤리아르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축복을 드린 다음 딸과 나눴던 얘기를 해드리고는 오늘 밤에라도 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뢰었다. 이 말에 왕은 크게 놀랐다. 지금까지 이 대신의 딸만은 특별히 제외하기로 왕은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했다. 오, 충성이 지극한 대신이여.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안락게 맹세코 오늘 밤 내가 그대의 딸과 동침하고 나면 내일 아침엔 그대 손으로 죽이라고 명령할 거라는 것은 그대도 잘 알고 있겠지. 안락게 맹세코 그 일엔 어김이 없을 거야. 그래도 좋은가? 알라시여, 저희 임금님을 영광으로 이끌고 우리들의 임금님 수명을 늘려주시옵소서. 오, 현세의 임금님이시여. 그렇게 결심한 것은 오히려 딸입니다. 저는 온갖 말로 타일렀지만 딸은 아무래도 듣지를 않고 끝내 오늘 밤 임금님과 함께 지내겠다고 고집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래 좋아. 곧 돌아가서 준비를 갖추어 오늘 밤 딸을 궁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라. 고 말했다. 대신은 큰딸에게 돌아가 이 분부를 전하고 알라시어 바라건대 이 딸을 잃은 아비가 고독을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소서 하고 빌었다. 한편 샤라자드는 매우 기뻐하면서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나서 동생 두나자드에게 말했다. 내가 부탁하는 말을 잘 명심해. 내가 임금님께 가거든 곧 사자를 보낼 테니 꼭 와야 한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나의 육체로 욕망을 채운 것을 안 후 나에게 이렇게 말해다오. 이봐요 언니, 졸리지 않거든 무척 재미있고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는 이야기나 하나 해주지 않으려우?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이 빨리 갈 테니 말이에요. 하고 그러면 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만 만일 신의 뜻에 맞는다면 그 이야기 덕택으로 우리들도 살아날 수 있고 피해 줄인 임금님의 그 나쁜 버릇까지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겠어요. 하고 두냐자드는 대답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대신은 딸 샤라자드를 데리고 샤리아르 왕에게로 갔다. 왕은 대신을 보자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데리고 왔는가? 대신은 대답했다. 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왕이 처녀를 데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온갖 희롱 끝에 교접을 하려고 하자 처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이 그리 슬프냐 하고 묻자 처녀는 오 현세의 임금님, 저에겐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날이 밝기 전에 동생과 작별을 하고 싶습니다. 대답했다. 왕은 곧 두냐자들을 불러오게 했다. 동생은 왕 앞에 엎드려 마룻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왕은 특별히 침상 발치에 동생을 앉게 하였다. 그리고 왕은 몸을 일으켜 신부의 처녀를 뺏은 다음 세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나 한밤중이 되자 샤라자드는 눈을 떠 동생 두냐자드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봐요 언니, 제발 부탁이니 아주 재미난 아직껏 들어본 일이 없는 이야기나 하나 해줘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남은 밤 잠 안 오는 시간도 빨리 지나갈 테니까요. 그래 좋고 말고 하고 샤라자드는 말했다. 인자하시고 상냥하신 임금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해주지. 이야기해보아라 하고 왕은 말했다. 마침 왕도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몸을 뒤치고 있던 참이라 이 처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샤라자드는 가슴을 설레며 천일야화의 맨 첫날 밤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먼 나라의 신비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